그 다음에 비타민 D에 대해서 환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임플란트를 하고 본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당신은 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환자한테, 즉 비타민 D 레벨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 D는 본 메타볼리즘에 필요한 것이고요. 비타민 D는 비타민 D가 낮으면 감염이 더 생기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 소실이 됩니다. 골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골 상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임플란트 주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네, 골이 항상 거기에서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임플란트 주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임플란트가 골에서 빠지겠죠.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으면은 바이올로지 환자의 생물학적인 이런 환경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비타민 D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태양이 이제 스킨에 피부에 닿으면 콜레스테롤 비타민 D로 바꿉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가? 10억 이상입니다. medline에 가보시면은요. 비타민 D 코리아 이렇게 쳐보시면 비타민 D 코리아 수백 건의 논문 한국에서 비타민 D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논문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만 내 문제는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논문을 발표해서 그렇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 인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우리 현대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연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셔츠도 입고 모자도 쓰고 스카프도 두릅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건물에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분한 햇빛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거의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수준은 30 나노그램 이상입니다. 10에서 30 부족한 상황이고 또 10 이하면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결핍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핍한 환자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쇼핑몰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비타민 D가 결핍되었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령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모든 인구가 결핍되었습니다. 60세가 되면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가 젊은 연령의 인구에 비해서 그 비타민 D 생성 수준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모든 고령 인구는 이제 의료 컨센서스입니다. 랩 컨트롤 65세 인구에 있어서
서포멘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결핍한 환자를 만났을 때 서플멘트를 해줘야 되고 영양제를 줘야 되고 또 수술 후에도 영양제를 줘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견 사항인데요. 흡연자의 문제는 뭘까요? 흡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흡연이 비타민 D 결핍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흡연 인구의 가장 큰 문제는 비타민 D 상태입니다. 흡연자를 만났을 때 이제 테스트를 꼭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또는 보충제를 주면 금연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요. 비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비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만 유럽 그리고 미국에는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비타민 D가 혈액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은 우울증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100%는 비타민 D 결핍을 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요. 왜 우울증을 앓게 됐는가? 칼슘이 뉴로셀로 분비되는 양이 증가를 해서 너무 많은 칼슘이 셀에 분비가 되면 뉴로널 액티비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앓는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비타민 D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뇨를 앓는 환자. 당뇨는 비타민 D를 통해서 개선되고 만약에 비타민 D 수준이 낮아지면 보다 많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거의 모든 합병증은 비타민 D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흑인, 한국에는 흑인이 없습니다만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흑인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햇빛이 투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도 비타민 D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흑인 환자를 만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테스트를 해야 되나요? 네, 물론 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콜레스테롤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을 때는 병원에 보내고 또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또 비타민 D 수준을 봐야 합니다. 비타민 D 수준이 낮을 경우 트리트먼트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20에서 30, 10에서 20, 그리고 10 미만.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결핍이 있지는 않습니다. 10만 유닛의 2회 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10만 유닛의 3용량 그리고 세 번째는 4회 용량을 제공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제공합니다. 매주 10만 유닛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걸리겠죠. 그러면 언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용량을 제공한 다음에 이제 보충제를 제공하고 2주 후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환자한테는 충분한 비타민 수준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유념할 것은
실패 케이스를 볼 때 우선 생물학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 유착이 실패했다면 환자가 골 유착을 하지 못하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가 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자가 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골을 만들지 못할 경우 골 유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우리가 마주할 때 비타민 D가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하나씩 떨어져 나오고 있다, 빠진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항우울 치료를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비타민 D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테스트를 하고 치료를 하되 환자에게 수술 후에 계속해서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해줘야 합니다. 남은 여생 또한 계속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결핍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 내년에 결핍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보충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협상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골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 주위 골을 보면 더 나쁜 바이올로직 컨디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 골을 잃을 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때문이다가 아니라 비타민 D의 결핍 그리고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만약 환자에게 그러한 여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환자가 이러한 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재생할 수 있을까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을 잃을 때 비타민 D 수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레벨과 임플란트 실패율과 관련된 문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프레틀리 등 2014년 굉장히 우수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 수준을 술 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환자를 항상 테스트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나요? 항상 진행해야 합니다. 왜 치과 의들은 먼저 테스트를 안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